서밋 타임입니다. 네, 오늘은 서밋의 인력이라는 제목으로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넘버원 집사라고 호칭을 받은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의 인맥이라는 책을 쓴 아라이 나오유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일본에 있는 버틀러인 컨시어지라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그 일본 최초로 또 이제 유일한 집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주요 고객들은 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갑부 순위에 드는 이제 대부호,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사이고요. 그들의 그 고객들은 자산이 최저 500억 원, 그리고 이제 최저 연봉 50억 원 그 정도로 되는 초 부유층의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가, 그거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분이 원래는 그 이제 집사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IT 업계에서 영업직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 상품을 이제 임원들한테 소개해야 되는 기회들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 회사의 탑급의 임원들한테 이제 접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대하는 임원들이 한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인사 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힘들게 공들여서 쌓은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과 평생, 그리고 또 2대, 3대에 걸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호텔에서 이런 어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이제 문구들을 보는데, 아니요. 하나 앞으로.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10,000명한테, 1,000명한테, 10,000명한테 어떻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나.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 각 개인한테 최적화된, 계획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최적의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합쳐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집사 서비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30대 후반 나이에 이제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집사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손님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대부호들이 모이는 파티에 가고 해서 이제 인맥을 쌓은 결과 이제 첫 손님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고객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골프 접대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획을 할 때는 이제 맑음이었어요, 날씨가. 맑았어. 근데 이제 산속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비가 내려서 이게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골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요청한 고객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막 화를 낸 거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당황을 해서 이 날씨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이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릭. 내가 말을 한 거, 이거 골프 이렇게 해달, 그 배치를 하는 게 너의 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 접대를 성공시키는 것, 완성시키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 사람이 이 말에 되게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클릭. 어떻게 깨달았냐면, 고객이 말하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을 내가 성공시켜야 되는구나. 이게 집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비가 오는 것도 집사가 컨트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 클릭해 보시면 이제 심리학, 행동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접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제 이론을 이제 자기가 세웁니다. 그래서 대접 이론이라는 말을 세웠는데, 이런 비가 오는 상황에도 이 접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백업 플랜까지. 비가 와도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안에서 이 접대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백업 플랜까지 세우는
것 등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대부호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클릭 전 세계 70명의 집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어떤 대부호를 이제 집사 서비스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서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최고 넘버원이다. 호칭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그게 또 계기가 되어서 이제 더 많은 이제 고객들을 상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인맥이 넓혀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대부 옆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도 인맥 쌓기 기술이 있었는데 대부들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의 또 이런 기술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부자의 인맥이라는 이제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클릭. 네, 다음. 이분이 한 3가지로 이제 줄여가지고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인맥은 대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고, 베풀고 나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주고 어떤 사람을 대접하지 않을지 그렇게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접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맥은 평등 이제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만 쌓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랑 같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나보다 위에 있는 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만나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좀 돌리면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또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대접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은 내가 베풀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위대하지 않은 사람은 위대한 사람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제가 이거 말을 듣고 제가 한 2주 전에 주식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가 저평가된 인물을 찾아내서 우리가 여기다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상하 관계를 뒤집어서 윗사람과 인맥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건 아까 이제 자기 비슷한 수준, 아래 수준 이렇게 했는데 윗사람과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윗사람한테 그냥 다 맞춰주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스포츠나 뭐 취미나 뭐 어떤 봉사활동 이런 일반적인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거, 뭐 예를 들면 골프 코스를 안내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헬스기구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던가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해지고 나면은 서로 이제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로 또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들이 또 귀찮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나의 노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 그 인맥 쌓기 기술들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뭐 면접을 보거나 저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다음 클릭하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30초 안에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자기의 꿈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꿈을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는 큰 꿈을 얘기하면은 이 꿈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큰 꿈을 말하지 않으면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이제 이분이 예를 든 게 뭐냐면 나는 뭐 라면 가게를 하고 싶다. 라면 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반면에 같은 꿈이지만
내가 이 라면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어떤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세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라면 가게를 차리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얘기하면은 그거에 관심 있고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클릭. 그래서 이분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제 집사이를 통해서 대보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싶다. 대보가 가진 자산은 방대함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집사 서비스를 통해 대보들의 시간을 더 유익하게 사용하면 세계 전체가 더 풍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은 이 소개를 듣고 대보들이 서로 연결 그리고 이제 집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이 꿈 비전을 보고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클릭.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서밋이 될 여러분들은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갖춰야 될 거 무엇이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걸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이분이 맨 책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세계적인 대부호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주변에 도움 통해서 동료 직원 또 이제 부하 직원 그리고 어떤 거래 업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걸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인연도 작은 직원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맥을 넓힌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클릭. 제가 저 얘기를 보고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탑클래스 집사이기 때문에 탑클래스 고객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고객들을 대접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 대접할 줄 아는 이런 부호들이 이제 고객으로 이제 모여드는 거 보면서 우리가 먼저 서밋이 되면 우리가 탑클래스의 인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동정이 서밋이 돼야 됩니다. 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서밋이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 가장 기본적인 전제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그럼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도 탕감시켜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 CVDIP가 발견돼야 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절대 여정이 발견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 어떤 인맥을 쌓기 위해서 뭐 쫓아다니고 뭐 하는 거 부질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건데 자격 있는 폭탄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제 이미지를 찾아왔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여기 이제 안전핀을 딱 뽑으면은 이 초록색으로 된 이 부분이 퓨 날아가면서 이제 스크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툭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색 있는 부분을 거쳐서 이거 탁 터지면서 옆에 있는 작약들이 팍 해서 이제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클릭. 저는 군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지를 보고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뇌관 가운데 점화장치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 이게 이제 작약인데, 이 뇌관만 있으면, 우리 많은 랩런트들 뇌관만 갖고 이제, 난 서밋이야 이러고 있지만 실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가 전문성을 가져야 시대를 살리는, 시대를 정복하는,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남을 대접할 줄 알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고 이런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상태로는 서밋이 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진짜 확신이 있는가? 난 그리스도 진짜 체험했는가? 그리스도 체험했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전문성을 지금 기르고 있는가? 키우고 있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찾아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도록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